잠시만요. 지금 제 앞에 놓여 있는 이 물질들은 흡입, 섭취, 흡수될 때 건강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유해물질입니다. 유해물질은 제조와 사용, 폐기 등 전 과정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인체에 노출될 수 있어 철저한 관리와 예방이 필요한데요. 유해물질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는 확실한 방법,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유해물질 중에 허가 대상 유해물질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제조, 사용이 금지되는 물질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물질을 말합니다. 현재 알파 나프티라민, 디아니시딘, 디클로로벤지딘, 베릴륨 등의 물질이 허가 대상 유해물질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관리 대상 유해물질은 근로자에게 상당한 건강 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 안전보건 조치가 필요한 물질입니다. 화학물질은 유해성과 위험성이 존재하는데요. 유해성은 화학물질의 독성 등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의 고유한 성질을 뜻합니다. 위험성은 이러한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에 노출됨으로써 건강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과 건강에 영향을 주는 정도의 조합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업장에서 취급하고 있는 유해물질의 위험성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시나요?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위험성 평가 지원 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업주와 근로자가 스스로 유해 위험물질을 파악하고 관리에 필요한 안전, 보건 정보를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화학물질 위험성 평가는 사전 준비 단계와 유해, 위험 요인 파악, 위험성 추정, 위험성 결정,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및 시행 단계까지 5단계를 걸쳐 실시되는데요. 대상 화학물질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 건강 장애를 유발하는 모든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평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해물질의 위험성은 근로자가 화학물질에 노출됨으로써 건강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하는 노출 수준 등급과 건강에 영향을 주는 정도인 유해성 등급을 통해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노출 수준과 유해성은 가장 낮은 단계의 1등급부터 가장 높은 단계인 4등급까지 4단계로 분류되는데 각각 4단계에 속하는 물질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치가 높을수록 위험성이 큰 물질인데요. 위험성 계산은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작업 환경 측정 결과나 노출 기준 등에 따라 3가지 방법 중 하나를 적용해 평가합니다. 허가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을 접촉하거나 흡입하게 되면 중도, 피부 화상, 간 신장 장애, 백혈병, 뇌질환, 마비 등과 같은 심각한 건강 장애나 최악의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장 증상이 없더라도 장기적, 반복적으로 유해물질에 노출되면 향후 직업병, 작업 관련성 질환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도 한 전자제품 사업장에서 세척조 청소 작업 중에 근로자 1명이 세척조 내 잔류 디클로로메탄에 급성 중독되어 사망한 일이 있었고, 또 다른 사업장에서도 근로자 16명이 세척제에 함유된 트리클로로메탄에 노출되면서 독성 간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한 화학제품 제조업장에서도 황산배관 자동 밸브 정비 과정에서 황산이 누출되어 작업자가 얼굴에 화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지만 건강장애를 일으키고 생명까지 앗아가는 허가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다른 화학물질로 대체할 수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대체는 유해한 화학물질 대신 유해하지 않거나 덜 유해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건데요. 유해한 화학물질의 대체는 사업장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화학물질 관리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환기 장치 설치입니다. 환기 장치는 외부 공기를 넣어 유해물질 농도를 낮추는 방법인 전체 환기와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부분을 흡입하는 국소 환기 방법이 있는데요. 사업주 내 허가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에 맞게 제어 풍속 등의 성능을 준수해 환기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관리 대상 유해물질 사용 시 국소 배기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물질의 상태와 구두 형식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적정 제어 풍속을 낼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야 하고요. 유해물질의 발산원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해야 합니다. 허가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을 다룰 때 안전을 위해 안전장갑, 보호복, 안전화, 방독 마스크와 같은 호흡 보호구, 보안경 등의 적절한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이때 보호구는 노출 시간과 작업 환경, 사용 유해물질을 고려해 적절한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개인 위생 관리에도 철저하게 신경 써야 하는데요.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서는 흡연하거나 음식물 섭취를 금해야 하고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이 끝나면 손세척 및 착용한 작업복 또한 반드시 세탁해야 합니다. 물질 안전 보건 자료를 기반으로 한 안전 보건 교육과 경고 표지 부착을 실시해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속성으로 알려드릴게요. 물질 안전 보건 자료는 화학물질의 회사에 관한 정보, 유해성, 위험성,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응급조치 요령, 사고 시 대처 방법 등 16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항목을 바탕으로 제품명과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 물리적 위험성,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적절한 보호구,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 방안에 대한 항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허가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을 제조 및 취급할 때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다시 한번 알아볼까요?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방법은 유해하지 않거나 덜 유해한 화학물질로 대체할 수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허가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 취급하는 작업장은 반드시 적절한 성능을 갖춘 환기 장치를 설치 및 가동해야 하고요. 유해물질을 취급할 때는 반드시 노출 시간, 작업 환경, 사용 화합물질 등을 고려해 적절한 성능을 갖춘 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작업 종료 후 손세척 및 작업복 세탁 등 개인 위생 관리에도 신경 써야 하죠. 물질 안전 보건 자료를 기반으로 관리 요령 등을 교육하고 경고 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 화학물질로부터 사고를 예방하는 첫걸음, 바로 화학물질 정보를 숙지하는 것 아닐까요? 소량으로도 사망하거나 건강에 급성 또는 만성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는 유해물질 사고. 그만큼 더 꼼꼼하게 예방 대책을 살피고 사고를 막기 위한 실천이 필요합니다.